자, 맨해튼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맨해튼 나우 시간이고요. 현지에 있는 이정우 국제금융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GDP 성장률, 3분기 GDP 성장률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어요. 이게 과연 이 대선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데 대선 결과에 어떤 그 결정적인 판단 요인이 될까요? 우선 수치 자체가 좋게 나왔으니까 분명히 이제 대선을 며칠 앞둔 트럼프 진영에게는 분명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 숫자를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우선 지금 먼저 발표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3분기 미 경제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7.4% 성장한 걸로 발표가 됐죠. 이게 연율 기준으로 따지면 33.1%입니다. 경제학자들의 예측이 원래 한 32% 정도를 예측을 했었는데 예측을 소폭 상회했고요. 또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폭 상승이다라고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가계 소비가 GDP 성장을 선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GDP 기여율로 따져보면 가계의 서비스 분야 소비가 16.04%포인트, 그다음에 가계의 상품에 대한 소비가 9.24%포인트로 가장 큰 기여율을 나타냈습니다. 뒤를 이어서 이제 기타 기업 투자나 주택 경기도 GDP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숫자만으로 봐서는 좀 오도될 수 있는데 이게 3분기에 7.4% 성장을 했지만 올해 1, 2분기 상반기 전체를 합쳤을 때 이게 한 10%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 하락한 데 대해서 7.4%가 성장한 일종의 이제 반등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따라서 많이 성장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GDP 수준보다는 약 3.6% 정도 하회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전후 최대폭의 감소치이거든요. 또 경제 성장률 발표는 이제 사후적 데이터죠. 3분기가 끝난 뒤 지금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나온 거라서 이제 시의성이 이렇게 있는 것은 좀 아닌 거고 사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 말 11월을 향해 달리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이 3분기 성장은 좀 불투명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우선은 추가 부양책이 아직 미결 상태로 남아 있고 미국 내 팬데믹이 지금 3차 피크를 보이고 있죠. 또 아직 고용 시장도 팬데믹 이전보다 약 1,100만 명의 일자리 수가 하회하고 있는 등 여전히 불안 요인은 상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이제 시카고 연준이 발표하고 있는 National Economic Activity Index,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이게 국가 경제 활동 지표 이 정도로 해석될 텐데요. 이게 이제 생산, 고용, 소비 등 한 80개 종류의 경제활동 데이터를 이렇게 추적을 해서 모아놓은 지표인데요. 이게 지난 3월, 4월에 22%로 크게 감소를 했다가 5월 달에는 약 4.2%로 반등을 했고 6월 달에도 5.9%로 성장을 해왔지만 그 이후 7월, 8월, 9월 그다음에 지금까지에는 이 반등이 미미한 수준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치적으로 이렇게 큰 폭의 GDP 성장이 3분기에 일어났지만 이게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는 화복하지 못했고 지금 현재 경제 활동의 이 활동성이 아직은 미흡하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회복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현지 분위기 들어볼 텐데 이제 대선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사전 열기 투표가 뜨겁다면서요? 물론입니다. 지금 이미 8천만에 가까운 미국인들이 사전 투표를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다음 주 화요일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한 5일 정도 앞둔 시점인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바이든이 여전히 좀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틀그라운드라고 하죠. 격전지 중에 한 곳인 플로리다에서 바이든이 금소하게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복수의 여론조사 발표가 나왔는데요. NBC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이 트럼프를 4%포인트로 차이로 이기고 있고 또 먼마우스 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또 5%포인트 차로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스윙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그 되게 그 중요한 주죠.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에서도 바이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뭐 바이든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확신들을 좀 더 많이 두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또 다른 면으로 좀 뉴욕주나 이런 뉴저지주 이런 데서는 좀 신규 확진자 수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뉴욕주가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금 2,500명을 기록했거든요. 지난 5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뉴저지도 역시 증가하고 있고 또 미드웨스트 지역 역시 지금 현재 최고치를 달리고 있어서 파우치 박사가 이제 얘기를 하기를 백신이 개발된 이후 내년 2021년 말이나 돼야 미국 내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선과 아울러서 지금 바이러스 확산세가 크게 지금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바이든이 만약에 된다면 이 세금 인상은 거의 뭐 그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월가의 판단은 어때요? 지금 그게 아무래도 이제 관심의 초점인데요. 바이든 이후가 되면 분명히 세금 인상은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크게 낮췄던 기업세나 또 이제 자본 이득세 같은 것들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올라갈 것으로 보여서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좀 더 그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맨해튼 현지에서 이정호 국제금융 전문가로부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더 많은 내용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